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섹션 CC 쪽. 자, 단면 작업 진행합니다. 바디 하나 추가해서 Alt IG로 와이어프레임 데이터 선택해 주시고, 자, 섹션 C 바디. 자, 트리를 자, 굳이 펼칠 필요 없으면 그때그때마다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두 점을 지금 아크 22와 20의 시작점으로 이미 만들어 놓은 상황이다 보니까 자, 지금 포인트 들어가서 제가 between이라는 기능을 한번 설명드리자면요. 자, 1번 점과 2번 점 요 사이에 우리가 between you and me라고 하듯이 니하고 내 사이 1번 점과 2번 점 사이의 ratio 비율로 내가 또 원하는 점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미들 포인트 하면 0.5 비율 만들어지겠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서클로 자, 센터인 포인트 기능을 이용해서 센터점은 여기. 자, 포인트는 자, 요 왼쪽 점을 반시계 방향으로 해서 지나는 걸로 서포트는 XY 평면을 찍습니다. 자, 그래서 엔드가 아래쪽 180도가 되게끔 해서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유는 이너 가이드나 아우터 가이드에 우리가 서클을 만들면서의 치수가 변경이 됐을 때 그 시작점 두 개가 이동이 될 수 있겠죠. 그럼 그 점이 이동됨으로써 그 두 점의 직선 최단거리의 가운데 중간점은 항상 유동성 있게 설계 변경에 능동적으로 센터점이 이동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한 특정점을 지나는 상황의 서클이 유동성 있게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섹션 CC 커브는 빨리 만들어졌습니다. 섹션 CC 커브. 자, 그러면 이제 섹션 DD 쪽의 커브도 좀 빨리 만들어질 수 있겠네요. 같은 방법이니까. 컨트롤 C, 컨트롤 V. 자, 이 바디 이름이 섹션 DD 바디가 되고요. 자, 기존의 객체들은 지워버려도 되겠습니다. 자, 이미 센터점도 여기 있네요. 그죠? 표현했는 요 점, 또 지나는 점, 좌측권의 요 점. 서포트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서포트 플랜 엔드 180 동일하게 그대로 오케이 해주시면 요 커브는 섹션 DD 커브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섹션 EE 커브가 되겠네요. 섹션 EE 커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아래쪽 요 끝부분에 섹션 EE 커브 섹션 DD 커브를 카피해서 와이어프레임 데이터에 붙이고 요 커브는 삭제를 해 주시고요. DD 커브를 우리가 EE라고 이름을 좀 변경한 후에 커브를 만들어 보는데요. 지금 요 점은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EE 단면의 센터점은 아닙니다. 그 센터점에 해당하는 점을 다시 잡아 본다면 이 커브의 이 인너와 아우트의 양 끝점을 두 개를 만들어 줄 수가 있겠죠. 아우터부터 레이쇼 커브 랭스의 제로 되는 위치가 요 끝점이고요. 인너에도 레이쇼로 제로 되는 점이 요 끝점이었네요. 이제는 between 기능을 사용해서 저 위의 끝점과 아래 끝점의 가운데점 0.5 되는 비율이 미들 포인트로 중간점이 하나 나왔고요. 요 중간점에서 우리가 포인트 디렉션으로 요 점을 디렉션은 YZ 평면으로
세워져 있는 YZ로 자, 스타트 한 5mm 정도만 짧게 선을 하나 만들어 주시게 되면요. 이제 요 직선과 출발점이 아니라 그 위에 있는 점이나 아래쪽 점을 찍어서 스케치의 서포트 플랜을 정의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스케치가 아니라 와이어 프레임 커브의 서포트 플랜이 되기도 합니다. through point and line으로 선 하나와 다시요. through point and line. 포인트를 먼저 찍어 주겠습니다. 위쪽에 점과 자, 방금 생성한 라인. 자, 요렇게 평면 서포트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제 서클에서 여러분들 섹션 EE 커브를 만드는 작업이 센터점 여기 있고 지나는 포인트 위에 점 서포트 플랜 자, 요 커브가 됩니다. 그래서 출발 스타트가 마이너스가 되네요. 180 엔드는 제로 하면은 섹션 EE 커브가 완성이 됐습니다. 섹션 EE 커브가 되고요. 자, 섹션 EE 커브를 만들기 위한 과정은 우리가 Alt IG 들어가서 오퍼레이션 바디를 호출해서 오퍼레이션 데이터 자, 이렇게 자, 작업이 됐습니다. 자, 해당 와이어 프레임 작업이 모두 만들어진 상황입니다. 자, 이제 남은 건 서피스 만드는 작업들이 자, 남았는데요. 서피스 만드는 작업들. 자, Alt IG로 Surface 데이터 집안으로 들어가는데요. 자, 한번 진행해 봅니다. 자, 일단 메인 몸통 부분에 자, 서피스는 멀티 섹션 서피스로 자, 만들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자, 섹션 제일 위에 해당하는 DD부터 AA, DB, CC 마지막 요 끝부분에 EE라고 자, 단면을 정해주고요. 자, 여기 필요 없는 이런 선들은 그때그때 좀 숨기겠습니다. 지우면 안 되죠. 그죠? 자, 이제는 가이드 커브 만들어 놨으니까 왼쪽에 조인된 가이드 커브와 오른쪽에 자, 이너 커브를 찍는데요. 자, 가이드 커브를 정의를 하게 되면 섹션 단면들의 화살표의 방향성이 자, 일관성 있게끔 흘러가지 않아도 가이드 커브가 정의가 되면 카티아가 이 각 단면의 벌텍스 점이 3차원 공간상에서 이 가이드 커브를 따라간다라는 의미니까 방향성이 달라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가이드 커브를 주지 않게 되면은 정의하지 않으면 자, 단면만을 찍었을 때는 화살표의 방향을 같은 방향으로 일관성 있게 정의해 주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자, 여기까지 단면 5개와 가이드 2개만으로는 자, 카티아가 만들어낼 수 있는 디자인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스케치로 후크 디자인을 만들어 보셨다시피 자, 첫 번째 단면과 두 번째 단면 사이에 볼록하게 만들어진 이 부분을 우리가 자,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게 뭐였죠? 바로 스파인 커브였습니다. 자, 스파인 커브 한번 만들어 보는데요. 자, 스파인 커브는 와이어프레임 툴바의 마지막 아이콘에 해당됩니다. 자, 다시 한번 스파인 커브 정의에 대해서 자, 알아보면서 자, 그 결과물이 서피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는데요. 자, 1차적으로 지금 우리가 만들어 놨는 단면들 자, 여기 1번 단면 DD, AA까지는 직선으로 스플라인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겠죠. 왜? 스파인 커브는 선택 단면이나 자, 평면을 찍어 주실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선택 커브나 평면에 노멀하게 출발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멀하게. 그러니까 섹션 DD도 자, 커브가
자, 이렇게 보시면 노멀하게 출발하고 AA 단면도 노멀하게 출발하니까 둘 다 직선 방향으로 만들어지게 되겠죠. 자, BB를 찍으시게 되면은 스파인 커브의 위치가 옮겨지면서 자, 이렇게 꺾여서 BB의 노멀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스파인 커브가 자, 이런 모양이 하게 되고요. 자, CC 단면을 찍으면 이제 완전한 우산 손잡이 모양이 만들어지고 자, 마지막에 자, 섹션 2를 찍게 되면 자, 이런 모양으로 정의가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오케이 확인해 주시는데 자, 요 스파인 커브는 자, 우리가 와이어프레임 데이터에 우리가 집안을 만들어서 가도록 할게요. Alt IG 스파인 커브 바디라고 해서 자, 추가된 걸 드래그해서 와이어프레임 데이터로 옮겨 주시고요. 스파인 커브도 자, 드래그해서 스파인 커브 바디로 옮겼습니다. 자, 먼저 이제 이 상태의 커브를 멀티 섹션에 적용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멀티 섹션을 보이게 해서 자, 더블 클릭해서 자, 가이드 커브 우측에 스파인이라는 탭이 있었습니다. 자, 거기 노 실렉션에 방금 만든 스파인을 추가를 해 주더라도 결과에는 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죠. 왜냐하면은 자, 지금 조건에서는 주어진 조건 단면에 또는 평면을 사용했다면 주어진 조건으로만 스파인을 만들게 되면 자, 이렇게 시작 부분이 초입부 단계가 직선으로밖에 만들어질 수가 없는 조건입니다. 자, 이 후크 디자인이 자, 좀 난해한 디자인에 속하는데요. 출발은 디자인 자체가 시계 방향으로 돌다가 어느 순간 자, 섹션 A의 단면을 만나면서 반시계로 돌아갑니다. 나머지 구간은 다 같은 방향으로 반시계로 돌고 여기서 자, 딱 극점이 되는 3시 방향에서는 다시 끝부분까지는 반시계로 돌아가는데 자, 단면을 기준으로 CC 단면을 기준으로 다시 시계 방향으로 도는데 자, 이거는 시계 방향으로 돌다가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그 중간 시점의 기점이 단면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돌아가는 단면의 기준을 적당한 기준을 우리가 도면에 스케치 도면에 나와 있는 단면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단면을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자 플랜으로 그 중간에 어중간한 자 디자인 구간을 평면으로 우리가 정의를 해 주겠다 이 말입니다. 자 그 평면을 어느 구간에 만들어야 되는지는 그거는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자 아우터 가이드에 제가 디스턴스로 방향을 자, 위에서부터 출발하는 걸로 제가 맞춰서 자, 1차 16mm 떨어진 자, 요 언저리쯤에 점을 하나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점에다가 자, 아우터 가이드 커브에 노멀하면서 그 점을 지나는 자, 평면 하나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그럼 1차적으로 요 평면이 자, 섹션 단면이 도면상에 없지만 그 단면을 대신하는 자, 스파인을 정의할 만한 단면 없이 평면으로 스파인을 컨트롤해서 자, 수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스파인 더블 클릭해서 지금 5개의 단면으로 지금 스파인이 만들어진 상황인데요. 자, DD 커브를 찍어서 자, 첫 번째 단면, 그 다음에 AA와 DD 사이 다 중간에 들어가는 거니까 DD 커브를 선택해서 Add After로 뒤쪽에 자, 평면 하나를 추가를 해주시게 되면 자, 요렇게 스파인 커브가 바뀌는 것과 동시에 이 적용된 서피스 자체도 바로 양질의 서피스로 변형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들 이 포인트 위치를 제가 16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자, 17 하는 순간 너무 멀리 가버리면 또 면이 꼬임으로써 에러가 날 수 있습니다. 15 자, 14 점점 이 포인트의 노멀한 평면이
서피스 결과물을 이렇게 잘랐는 단면의 커브 모양으로 지금 이 벌텍스 위치에 이제 커브들이 자, 이렇게 결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스파인 커브에 의해서 이 벌텍스 포인트에서 스파인 커브의 노멀한 평면으로 무수히 많은 평면으로 잘라서 단면이 결정되지만 그게 우리 눈에 보여지는 거는 요 가이드 아우터와 인너의 그 포인트 시점에서 이제 이런 예, 노멀한 단면의 결이 정의되는데요.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얼마를 맞추는 게 얼마만큼 떨어진 위치로 정하는 게 서피스가 결이 좋을 거냐라는 거는 자, 이 포인트의 거리 값을 조정해 가면서 보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제 입장은 16되는 거리가 가장 윗부분에 있어서 디자인이 자, 굿 퀄리티의 좋은 양질의 면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 아래쪽 부분 역시 불량한 데이터 구간이 좀 일부 있었습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점과 플랜을 동시에 선택해서 복사해서 스파인 커브에 다시 한번 붙입니다. 자, 그래서 붙여진 포인트의 거리를 이번에는 210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자, 자, 함몰 영상이 있는 부분 위치가 적당히 아우트 커브상에서는 210mm 되는 위치입니다. 평면까지 따라갔죠. 자, 다시 한번 스파인 커브를 수정합니다. 스파인 커브를 트리에서 수정해 주시고 자, 요 210mm 떨어진 평면이 지금 적용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스파인 커브를 보시게 되면요. 자, 노멀 뷰로 정면도로 바라봤는데요. 스파인 커브가 지금 추가돼서 에러가 났었죠. 자, 그래서 적용되지 않은 상황에 스파인이 바깥으로 살짝 아래쪽이 삐져나왔죠. 자, 이제 BB 다음에 요 BB 세로 평면 다음에 평면이 적용돼야 되니까 애드애프트 불러서 평면을 찍어 주시게 되면 자, 이렇게 끝부분도 이제 좋은 품질의 서피스 결과로 자, 나타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스파인 커브 바디의 작업 순서대로 오토 소트 정렬을 한번 해주시면서 자, 지금 스파인 커브 정의는 자, 집안을 숨겨 보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자, 여기 안쪽에 선들이 이제 세로로 이렇게 길게 안쪽 부분에 4줄, 바깥쪽 부분에 4줄 이렇게 생기는 이유가 자 말씀드리면 섹션 AA 단면에 여기에 코너 작업 들어가면서 이제 벌텍스 점이 흰색 점이 2개 있습니다. 이 점과 그리고 섹션 BB의 구간에도 코너 들어가면서요 흰색 점이 자 확대해서 보시면 요 안쪽 두 아래쪽에 검은색 선으로 가이드 커브와 같은 방향 모양으로 지금 지나가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섹션 AA와 BB의 그 코너 벌텍스 점 때문에 자 이렇게 두 점이 두 줄, 이쪽 두 점이 두 줄, 총 네 줄, 바깥쪽도 네 줄이 만들어진 겁니다. 카티아는 이 벌텍스 점이 디자인의 어떤 형상에 자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야 되는지를 카티아가 인공지능 캐드 툴이 아니기 때문에 자 따라갈 수가 없죠. 그래서 자 이 코너의 두 점들을 같은 점으로 자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짝을 지어주는 작업인 커플링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Alt IG로 와이어프레임 데이터에다가 우리는 커플링 데이터 바디라고 자 만들어 주시고요. 자, 포인트를 12개를 찍습니다. 자, AA 단면과 BB 단면을 제외한 자, 커브를 찍어 주시고요. 제일 위에부터 자, 이 커브 찍으실 때 여러분들 어떤 실수를 하실 수 있냐 하면은 너무 크게 확대하시게 되면은 자, 커브가 아니라 서피스의 엣지를 찍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서피스 결과물의 품질을 자, 좋게 양질의 그 퀄리티를 만드는데 이미 만들어진 결과물의 엣지를 찍게 되면은 바로 업데이트 사이클이라는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 결과물 서피스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커브를 찍어서 자, 지금부터 이 화살표 방향에 가까운 쪽, 자, 요 올라오는 두 커브의 가운데점 위치를 적당히 잡으신 후에 자, 먼저 가스 거리를 8.9부터 자, 시작하고요. 다시 한번 커브 잡으시고는 요 가운데는 11.3. 자, 이제는 오른쪽 부분을 센터 중심을 정한 다음에 회전해서 자, 요 위치는 30으로 가겠습니다. 자, 다시 요 위치는 32. 자, 섹션 DD 쪽 단면에 4개 들어갔고요. 이제 CC로 갑니다. CC 단면에 스케치 커브 잡으시고 자, 안쪽부터 방향 나옵니다. 자, 요 커브 잡으시고 3.54. 자, 다시 섹션 CC 잡아서 가운데점 4.8. 자, 이제 바깥쪽 커브 조심스럽게 찍으신 다음에 16.4. 자, 다음 찍으시고 17.3. 자, 이게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제가 지금 정의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자, 값이 저하고 100% 일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너무 타이트하게 일치 안 해도 상관없으니까 자, 어느 정도 요 올라오는 선의 가운데쯤의 비율을 적당히 맞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화살표 진행하는 방향 여기서부터 자, 11.77. 자, 그 다음은 자, 2.25. 자, 이제 반대편 쪽으로 가서 마지막 2점 남았죠. 자, 너무 크게 확대하면 여기 이제 커브라는 곳에서 설페이스의 엣지라고 찍히면 안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고요. 자, 5.96 마지막 점입니다. 6.35. 자, 이렇게 커플링 총 12개의 점이 선택이 되고 자, 이 결과물 서피스에 다시 커플링 짝을 지어주는 작업으로 수정 들어갑니다. 자, 멀티 섹션 결과물에 커플링 탭으로 가셔서 자, 요 점점점의 커플링 시작 눌러주시고 add로 자, 추가 시작 들어갑니다. 자, 요 제일 안쪽 선부터 잡아주겠습니다. 자, 짝을 자, 요 점, 자, 여기는 코너 벌텍스 흰색 점입니다. CC 쪽에 제일 안쪽, BE 쪽에도 제일 안쪽 점. 마지막 점까지 찍으면 초록색 커브가 생성되는데 이 커브의 모양이 서피스 디자인과는 상관이 없고요. 그냥 이렇게 순서대로 점들이 짝을 지어줬다라는 뜻입니다. 자, 커플링 원 찍고 add로 이제 두 번째 점 들어갑니다. 요 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코너의 볼텍스 점, 섹션 CC의 요 점, EE의 자, 요 점이 되겠죠. 자, 커플링 세 번째 들어갑니다. 이제 바깥쪽으로. 자, 여기 점, 이제 코너의 볼텍스. 자, 여기도 코너의 볼텍스 세 번째 됐고요. 자, 마지막 커플링 들어갑니다. 자, add 마지막입니다. 자, 남아있는 제일 바깥쪽. 자, 여기 포인트가 아닙니다. 조심하시고요. 코너의 끝점입니다. 코너의 끝점. 마찬가지고 섹션 CC에 흰색 자, 마지막 점. 22의 마지막 점. 오케이. 결과 보시게 되면 자, 훨씬 더 서피스의 모서리에 해당하는 부분의 결이 부드럽게 디자인이 진행하는 거 보이실 겁니다. 자, 이번에는 자, 우리가 스케치를 이용한 동영상 자료 마지막 자, 영상에서
스파인 커브를 정의하면서 가이드 커브에 해당 연결 벌텍스 점에 대해서 자, 이렇게 노멀한 커브 단면의 선 자체도 우리가 아, 정리하기 위해서 커브 스무스 기능을 한번 설명을 하다가 자, 스케치를 이용해서 가이드에 커브 스무스를 폈을 때는 우리가 작업을 진행하면서 이 아우터와 인너를 스케치 작업창에서 투영을 하면서 투영하기 스무스하기 전에는 투영했던 커브가 이 커브와 커브들 간의 벌텍스점 세그먼트가 존재했기 때문에 선택한 커브만 스케치상에 투영이 됩니다. 근데 스무스가 되어버리면 이 커브와 커브가 따로 만들어져서 조인된 후에 자 스무스까지 되어버리면 그 연결 상태의 세그먼트의 볼텍스점이 사라져 버리니까 예, 이 커브 자체가 그냥 하나로 찍혀버리는 거예요. 인너도 마찬가지. 그래 돼버리면 스케치에서 프로젝션 됐을 때 선 자체가 굉장히 길어지다 보니까 구간별로 찍히지 않다 보니까 자 에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방법을 하든지 자 스케치적으로는 커브 스무스를 하면 불편한 예, 부분도 좀 있었다라는 거 확인했고요. 와이어프레임으로 작업을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 문제가 없이 작업이 진행이 됩니다. 자 Alt IG로 와이어프레임 안에 우리가 스무스 SMOTH 스무스 커브 바디라고 이름을 지어 주시고요. 오퍼레이션 조인 안에 있습니다. 세 번째. 자, 커브 스무스 더블 클릭 해 주시고요. 아우터부터 스무스를 해 주시면 자, 물론 커브가 포인트로 연결이 되어 있는 커브도 있을 테고요. 또 떨어져 있는 커브도 있을 겁니다. 불량한 데이터들 같은 경우는. 자, 이 떨어져 있는 경우도 우리가 커브 스무스 기능으로 연결도 가능하고요. 또 앵글이 가지지 않는 앵글을 가지는 이렇게 꺾어진 상황의 커브들도 우리가 탄젠트 연속의 허용 범위를 자 조정해서 앵글을 가지게끔 또 스무스하게 연결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커브가 스무스한 상황이지만 커브가 탄젠트 연속의 앵글을 가지지 않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곡률까지 커버처 스레스 홀드로 펼쳐서 여기 나와 있는 곡률의 불연속 값에 나와 있는 값의 최소 0.41보다 더 작은 0.412281보다 더 작은 값은 0.41 값이죠. 그래서 곡률이라는 게 가티아에서는 곡률 C라는 값은 반지름의 역의 값을 가집니다. 반지름의 반대의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지름 분의 1이죠. R분의 1. 크기가 곡률 값이 된다라고 보시면 R 크기, 그러니까 곡률은 최소 수치를 확인해서 그 값보다 더 작게 입력을 하게 되면은 반대로 R이 더 크게 잡아줘서 그 R에 맞도록 그 안에 들어가는 것들은 다 풀어버리라라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물론 컨티뉴티 부분의 라디오 버튼에 뭐를 체크하느냐에 따라서 그 범위까지 자동으로 스무스를 해주는 기능이 추가됐기 때문에 굳이 세부적으로 이 값을 의미를 파악 안 하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웃 결과물이 벌텍스가 이레이즈드 사라졌다라는 말. 무슨 말이냐? 이 가이드 커브에 15, 19, 47, 20 커브가 부분적으로 다 만들어진 거지만 이 커브들 간의 연결 상태의 탄젠트 연속 구간이 이제 곡률로 다 부드럽게 곡률로 연속이 됐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안쪽 가이드 커브도 자 나와 있는 3333보다 최소 332 리뷰 하셔가지고 점이 사라졌다라는 메시지 뜨시면 확인해 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커브는 아우터 예, 커브 스무스. 두 번째 커브 스무스는 인너.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무슨 작업을 했느냐 하면요. 자, 우리 스케치를 활용한 후크 디자인에서는 자, 리플레이스 하면서 그때 에러가 났었던 기억나실 겁니다. 아우터 커브를 다른 커브로 리플레이스 해줍니다. 스무스에 있는 첫 번째 커브로. 자, 그래서 오케이 확인하시면서 요 선들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개의 커브 중에 두 개가 사라졌죠. 다음 인너 가이드도 자 리플레이스로 스무스에는 인너 커브로 이제 안쪽이 되는데 여기 벌텍스 점이 있었던 게 스무스 되면서 없어졌는 벌텍스 점을 자 기존에 조인된 커브가 이제 리플레이스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하나가 없어지면서 깨끗하게 정리가 된 듯 합니다. 자 이제 헤드 커브 바디에 만들어 놓은 파이널 커브 데이터라는 것을 이용해서 자 헤드 커브 바디에 자 오퍼레이션 안에 우리가 회전축 하나 자 라인을 자 회전축 하나 만들어 줄게요. 요 점과 자 요 점에서 제일 위에 요 점까지 자 요거를 우리가 회전축으로 자 엑시스 라고 만들어 주시고 이제 서피스 데이터에서 디파인해서 서페이스 툴바 두 번째 아이콘이 바로 회전하는 리발브 자 레볼루션입니다. 자 지금 트림에서 파이널 헤드 커브를 선택해 주시고 회전 중심축 잡아 주시고 180도 돌리면 자 헤드 파이널 서피스 결과 나왔고요. 자 이제 핀 자, 자 헤드 쪽에 핀홀의 프로파일 자 디렉션은 X 방향으로 YZ를 잡으시고요. 자, 여유있게 한 20mm extrude surface 진행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와이어프레임 헤드 필요 없고요. 테일 쪽에 자, 스피어 9 만드는 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서피스 9. 자, 2.5R 센터로 점을 잡으시고 2.5의 스피어 9가 되겠죠. 자, 오케이 하시고 자, 이 스피어 9는 칼라 정의하신 후에 안쪽에서 보시게 되면은 자, 어떻게 잘라야 되는지가 자, 확인이 구분이 되실 겁니다. 자, 스플리트로 먼저 작업 대상의 9를 자르는데 세로 평면으로 먼저 절단하는데 왼쪽 부분으로 어덜 사이드 눌러서 자, 왼쪽 부분으로 남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이 스케치 할 때에 서포트 플랫 만들었던 그걸로 다시 안쪽 부분은 지우고 바깥쪽만 남도록 자 이렇게 자 자를 수 있겠죠, 그죠? 칼라 정의해 주시고 자 이제 남은 거는 포밍부 작업이 자 남은 듯 합니다. 포밍부 그러면 섹션 A, B, C, D, E까지는 숨겨 주셔도 될 듯 하고요. 자, 포밍부 지금 작업 이루어진 게 아직 조인이 되지 않은 상황이네요. 그죠? 자, 여기에 가이드 포밍 커브 데이터에서 F 한번 눌러주시고요. 가이드와 포밍 커브 바디에서 자, 우리 조인 한번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자, 커브 하나만 선택해 주시고 우리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자, 탄젠트 프로포게이션입니다. 앵귤라 프로포게이션이죠. 이게 탄젠트 컨티뉴어티의 의미와 동일한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바로 파이널 포밍 커브 파이널 포밍 커브 자, 그러면 이 커브가 지금 이 몸통 서피스에 자 1차적으로 투영이 한번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여기서 투영될 당시는 along a direction으로 가는 게 맞겠죠. 자, 이 커브를
이 서포트 서피스, 몸통 서피스 상에 디렉션은 자, X 방향으로 노멀한 YZ 평면을 찍어줍니다. 자, 프리뷰 눌러보시고 OK 확인한 후에 이제 자, 가이드 앤 포밍 커브의 아프레이션 데이터는 숨겨 주셔도 될 듯 하고요. 자, 커플링 데이터, 마지막 스무스도 숨겨 주셔도 될 듯 합니다. 이제 투영한 프로젝트 커브를 이용해서 이제 서피스 데이터에서 마지막 서피스에 해당하는 스윕 작업으로 자, 라인 단면의 위드 드래프트 디렉션으로 구배를 가져야 된다라고 도면에 나와 있었으니까 자, 포밍부 부분은 성형될 수 있도록 빼기 구배를 가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포밍부 부분은 깊이가 1mm로 되어 있다 보니까 자, 먼저 이 커브를 디렉션 방향은 X축 방향으로 들어가니까 자, X축 방향의 노멀한 YZ 평면을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앵글은 최초 앵글 각도는 좀 크게 잡아주시고요. 자, 4개의 화살표 방향이 생성될 수가 있습니다. 안쪽 두 곳, 바깥쪽 두 곳. 안쪽에는 자, 좁아지는 쪽 방향으로 들어가야 제품이 좁아지는 쪽으로 면이 만들어져야 포밍부가. 금형은 예, 예, 반대 방향. 제품과 몰드 금형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개폐되니까 제품이 빠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랭스 1번이 이제 빨간색 화살표 방향이니까 길이를 길게 한 5 정도 잡아주시고 반대 방향으로는 바깥쪽으로는 한 2mm 정도 추가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앵글은 5로 정하도록 할게요. 자, 정해진 각도는 없지만 예, 구배가 나올 수 있도록만 최소 앵글을 주면 됩니다. 자, 프리뷰 해보시고 서피스 결과 보이시면 오케이 하도록 합니다. 자, 이 포밍부의 서피스가 만들어졌고요. 자, 이 포밍부 서피스를 이용해서 자, 그 다음에 두께가 1mm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1mm 두께만큼 옵셋 기능을 이용해서 서피스 몸통 부분을 자, 1mm로 화살표 안쪽 방향으로 정해져 있으면 옵셋을 진행합니다. 자, 이 옵셋 작업도 우리가 서피스를 만드는 데 있어서 커브부터 양질의 커브가 만들어져야지만 그 양질의 커브를 갖고 만드는 서피스도 양질의 서피스가 됩니다. 네, 그걸 이해해 주시고 자, 몸통 부분 서피스 트림 자, 한번 진행해 네, 보기 전에 자, 이 헤드와 몸통 부분에도 지금 여기에 지금 떨어져 있는 이 부분 채우기 위해서 자, 헤드 커브 바디를 쇼 그리고 섹션 DD 커브 바디를 쇼 해주시면 자, 섹션 DD 커브 바디를 define 해서 자, 여기 포인트도 만들어 놓은 상황이 있을 텐데요. 가이드 커브에 operation body라고 show 같이 해주시면 요 섹션 DD body 커런트 잡아주시고 라인으로 섹션 DD의 요점과 요점을 연결하는 선을 만들어 주시면 자, 조인으로 자, 조인하지 않으셔도 필에서 지금 요 직선과 요거 지금 이제 서피스 결과를 만드는 거니까 서피스 데이터에다가 결과물이 만들어지도록 자, 디파인 해 주시고 필로 요 직선과 섹션 DD를 찍게 되면은 자, 프리뷰로 다음과 같이 자, 그 평면상에 존재하는 프로파일을 자, 면으로 이렇게 채워줄 수 있는 기능이 자, 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필을 이렇게 만들었고요. 이제 필요 없는 와이어프레임 커브들 자, 다 숨겨주시고 트리도 어느 정도
정리를 좀 했습니다. 자, 마지막 작업으로 이제 트리, 스플리트 또는 트림 정리가 남았는데요. 자, 트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에 작업으로 트림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먼저 헤드 쪽부터 자, 진행해서 내려옵니다. 안쪽으로 일단 트림을 해서 남기면서 다음은 우리 여기 연결되는 이 부분이죠. 몸통과 바깥쪽을 제가 찍었습니다. 남겨져야 되는 쪽을 찍는 게 카티아한테 알려주는 거죠. 안쪽이 사라졌죠? 자, 다음은 조인되는 의미지만 제가 바깥쪽을 찍어도 트림이 연결되는 부분과 트림의 의미가 아니라 조인되지만 이 트림이 자, 조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제 안으로 들어오는 걸로 자, 찍어주시면 몸통에서 자, 포밍부의 바깥쪽이 투명하죠. 자, 잘려나간다라는 뜻입니다. 안으로 이렇게 1mm 들어와서 자, 요거 여러분들 다음 면 찍는 게 헷갈리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고 자, 옵셋있는 1mm 면을 딱 찍는 순간 자,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요. 자, 포밍부 바닥이 보여줘야 되죠. 포밍부 바닥. 마지막에 찍었는 게 옵셋 면이니까 그러면 마지막에 찍는 옵셋의 두 번째 마지막은 항상 other side 두 번째 게 됩니다. 눌러주시면 포밍부 바닥이 이제 보여지게 되고요. 또 이전까지 작업했던 결과물 자 몸통 부분이 지금 투명하게 보여지죠. 그럼 이전까지 작업했던 other side 자 부분을 찍어주시면 위에 걸 찍어주시면 이제 여기까지 포밍부가 들어갔고 마지막이 이제 그냥 조인 개념으로 테일 쪽 면 한번 찍어주심으로써 제일 위에서부터 천천히 내려오면서 트림 작업에 한 번으로 다음과 같이 자 완성된 결과물을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 상태 결과물에 이렇게 지금 버그 영상이 하나 커브가 지나가는데 자 요거는 큰 의미 두지 마시고 자 요거는 여러분들 장비에서는 자,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의미 없는 버그라고 보시면 되고 아퍼레이션의 마지막 미러 작업으로 자 대상 작업물을 YZ 평면에 대해서 대칭을 진행을 자 하면 자 마지막에 이제 조인 한 번으로 두 대칭 결과물을 선택해서 자 이렇게 하나로 합쳐주는 작업 마지막 작업이 되겠죠. 파이널 훅 서페이스가 됩니다. 자 파이널 후크 서피스 최종 결과물 칼라 바꿔주시고요. 서피스 데이터도 자 처음부터 최종 결과물 위에까지 Alt IG 누른 상태에서 오퍼레이션 데이터 작업을 기반을 구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트리는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하시면 될 듯 하고요. 자, 여기까지 와이어 프레임을 이용해서 후크 디자인을 마무리 지어봤습니다.